만만한 사람들은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요청을 거절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쟤는 아무거나 괜찮을 거야. 이것도 가능하겠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만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만만한 사람에겐 부탁을 할 수 있는데, 만만한 사람하고는 여행은 같이 안 다닌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행은 어떤 사람하고 가고 싶으세요? 관심과 호기심이 일어나고 즐거운 사람하고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에게는 부탁이나 요청을 하지만 인생에 좋고 기분 좋은 순간에는 다른 사람을 찾아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만만한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남을까요? 계속해서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좀 즐길 만한 관계 맥락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힘들어지는 건 뭐냐면요, 그 관계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죠. 그러니까 더 거절하지 못하고 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내가 좋은 사람과 좋은 순간을 누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그 행복의 찰나들을 놓치게 되는, 손해라고 보기는 너무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관계에서는요, 이 경계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내 거고 여길 넘어서면 내 것이 아니야, 이 구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관계에서 만만한가 아니면 편안한가를 만들어내고요,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귀신같이 알아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어디까지가 내 영역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영역을 침범할까 막 걱정하거나 불안한 게 좀 덜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영역을 침범했을 때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좀 불편해요 라고 표현할 줄 압니다. 또 동시에 본인도 그 경계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역에 막 침범하지도 않겠지요. 근데 이제 만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경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침범할까봐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담장이 없으니까 넘어올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막상 다른 사람이 내 영역을 침범해도 그걸 잘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거나 제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대가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좀 넘어섰어요. 제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 이것도 가능하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만만하다라는 인상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친구의 시간을 빌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경계가 이제 명료한 사람은요, 자신의 경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아, 내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예스 할 때도 기꺼이 나 시간 괜찮아, 너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좀 어렵겠어, 이른 날은 어때? 그런데 이제 만만한 사람들은요, 무조건 상대에게 맞추게 되는 겁니다. 상대의 요청을 거절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언제나 오케이. 나중에는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너 시간 괜찮아가 아니라 너 시간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함과 편안함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나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 내가 또 원하는 게 있을 때는 내가 원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기 신뢰, 자기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하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만만한 사람의 마음의 근거에는 자기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만하게 행동하는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면 그것은 사람마다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 결핍의 근원이 나한테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는 좀 어려워지겠죠. 크게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괜찮아요. 이 말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능력인가 능력이 아닌가에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누구를 배려한다는 건 일종의 능력입니다. 배려를 하려면요, 일단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가를 잘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일까? 저 사람이 지금 불편한가? 라는 걸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추론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센스 있게 탁탁탁 배려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본인의 정보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의 민감도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죠. 그래서 상대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센스 없게 느껴지는, 이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상황에 맞지 않은 배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되게 괜찮은 표정도 잘 지어요. 그리고 어색하고 민망하고 좀 이런 순간에는 그냥 웃음으로 무마하기도 하시고요. 근데 늘 괜찮다고 말하면요, 처음에는 계속 물어보고 있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쟤는 아무거나 괜찮을 거야,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말하시면 안 되고 나는 뭐가 좋은지 또 뭐는 조금 불편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의견을 묻거나 생각이나 주장을 꺼내야 되는 순간에도 자꾸 모르겠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느 순간에 드러내야 될지 참아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함부로 나서지는 않지만 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야 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정리된, 명료하고 깔끔한 이야기를 딱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무조건 나를 낮추는 사람은요,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신뢰, 믿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최선이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욕을 덜 먹을 것 같고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대세에 따르는 의견이 아닐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조심스럽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절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나 거절이 좀 쉽지가 않죠. 되게 고민스러운데 이분들은 유독 거절을 못하고 거절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파국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노를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좀 어렵겠어요, 이거 좀 곤란합니다, 혹은 최소한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도 말하실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겠죠. 일단 고칠 수 있고요. 말버릇을 고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조금 더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요. 버릇은 습관이죠. 말에 대한 습관을 바꾼다는 건 느끼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같이 연습하면 말버릇도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럼 제가 할게요,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에게 거절의 이제 대화를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어려워요, 이런 연습을 하세요 라고 그 대사만 반복하면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떤 훈련이 같이 필요하냐면 느끼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 이거 세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느끼는 방식은 거예요. 누군가 딱 부탁을 했을 때 지금 내가 뭘 느끼지?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 안 느끼고 그냥 바로 말했거든요. 무조건 된다고. 근데 내가 지금 불편하구나, 내가 이거는 좀 싫다, 이런 거를 느껴야 거절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고, 또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안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해할 거야, 늘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거절해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또 연습할 수 있거든요. 이게 되면 이제 비로소 죄송해요, 지금은 어렵겠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버릇은 바꿀 수 있고요. 생각하고 느끼고 또 표현하는 방식을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무례한 사람, 그러니까 경계를 모르고 자꾸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경계 침범했다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계속 더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한 4가지 정도 권해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stop입니다. 저 그거 좀 불편합니다, 저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스탑을 명료하게 표현하시는 거. 이 스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제가 불편한 내색을 했어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상대는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말만 하느라. 그러니까 표정이나 뉘앙스를 조심하시고 언어로 분명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하는 걸 명확하게 요청하시면 좋아요. 나는 이거 아니고 저거 원합니다 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상대한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내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무리하게 군다면 그 대화를 그만 중단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라고 나온다면 그거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하면 좋겠어요. 양해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마음 편해지네요. 이런 땡큐의 표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네 번째는 필수는 아니고요. 그렇게 대화하면 이제 분위기가 어떨까요? 애매해지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새로운 화두를 이렇게 제안해 보는 것도 추천해요. 혹시 요즘 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좀 전까지는 우리가 서로 경계를 넘어서서 좀 불편했지만 요 얘기만 아니면 요거는 당신하고 하는 건 저 괜찮아요. 그래서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셔서 다른 대화로 이어나가는 거 요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간혹 보는 사람이라면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을 때 단호하게 뭐 써보실 수 있을 텐데요. 나랑 이해관계에 같이 있거나 나보다 이제 선배, 상사이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일 때는 그 단계를 밟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두 가지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스탑을 말씀하실 때 조금 유연하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좀 제가 불편합니다. 요 표현은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제가 좀 불편합니다. 이 표현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둘이 있으실 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회의실에서 다 같이 팀이 회의하고 있는데 그 말씀 제가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만 안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화 끝나고 나서 같이 티를 하시던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그런 말씀 주실 때는 조금 당황스러워요. 이런 태도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건강한 대화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게 민감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건데 제가 이 부분 말할 때 조금 당황스러워요 늘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내가 왜 이 얘기가 불편하고 당황스러운지를 나의 이야기를 조금 건네주시면 그럼 사람이요 그런 사정이 있었어? 당신에게는 그런 게 좀 힘든 거였어? 이해하게 되면 또 그 말이 오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무드와 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둘 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피드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양이 목에 이제 방울 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연구에 따르면 높은 권위를 갖거나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 들으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 고민을 안 하는 경우에도 그냥 끊임없이 이제 무례할 수도 있는 거죠. 만만한 사람이 안 되려면 난 이걸 원합니다. 이거를 깔끔한 문장으로 늘 얘기해야 되는데 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서 뭘 원하셨어요? 그럼 잘 모르세요.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도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지금 스스로 내가 뭘 원하지? 그럼 선뜻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그 질문을 많이 던져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뭘 원하지를 수시로 물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루 3번 묻자. 내가 지금 뭘 원하지? 이렇게요. 언제 묻냐면 식사하실 때. 우리 아침 먹으면서도 점심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점심 뭐 먹고도 저녁 뭐 먹지?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묻자. 자주 묻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필요한 순간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한다는 사인이 우리한테 확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감정의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변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게 생겼구나. 내가 원하는 게 달라졌구나 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지? 라는 질문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그 앞에 하나 더 붙이시면 좋겠죠. 근데 지금 내가 뭘 느끼지? 내가 긴장되네. 설레이네.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잘해내고 싶구나. 잘 소통하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 감정은 몸으로 옵니다. 이렇게 열이 오른다거나 손에 땀이 난다거나 심장이 막 뛴다거나 그러니까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내 감정이 어떻지? 내가 뭘 느끼지?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뭘 원하지? 이 연습이 평소에 되셔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한 상황이나 어려운 장면에서 갑자기 내가 뭘 원하지 표현하시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별일이 없을 때 평범한 일상에서 자주 질문하시면 결정적 장면에서 멋지게 쫙 한 문장으로 꺼내실 수 있을 거예요. 타인과 소통할 때 자기 신뢰는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존중의 대화, 수평적 대화를 하려면 나는 나를 신뢰하는가?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나를 신뢰한다는 건요. 나의 경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뭘 느끼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내가 뭘 원하든 뭐 그럴 만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 그렇게 느낄 땐 다 이유가 있지. 아, 그렇게 네가 원하고 행동할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화가 얼마나 편하고 유연하고 공감적이겠어요. 두 번째는요. 나를 신뢰하는 것은 나의 취약성까지 다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그냥 그게 다 나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역시 그런 태도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전체로 보는 거예요. 저 친구는 이런 좋은 점도 있지. 근데 또 이런 좀 아쉬운 점도 있어. 그냥 그게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관계에서 좀 갈등이 일어난다고 막 차단하거나 끊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또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요. 자기 신뢰가 단단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르지 않아요. 그럼 뭘 해낼 수 있냐면 타인과 대화할 때 공감을 잘해요. 축하를 잘해요. 위로를 잘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 신뢰가 이게 안 돼서 막 타인의 말에 흔들리면요. 공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상대 이야기 들으면서 자꾸 내 생각해요. 나 들으라는 말이야? 저게 무슨 뜻이야? 자꾸 나를 비춰서 보는 거죠. 그리고 축하할 때도 마음껏 축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신뢰가 든든한 사람은 마음껏 공감하고 축하하고 위로하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신뢰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자고 일어나면 그래 나를 신뢰하자 이렇게 짠 생기는 능력이 아니지요.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지루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가 나하고 어떤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나를 보면서 그것이 차곡차곡 켜켜이 쌓일 때 자기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왜 흔히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부자리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제 그 말은 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약속하고 그 실행을 한 나를 볼 때 신뢰가 쌓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작은 약속들을 만드셔서 지켜나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쌓인단 말이죠. 그럴 때 먼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요즘 자기 자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신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내가 한심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자기 자비적인 태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는요. 나한테 좀 친절한 태도를 취하시라는 거예요. 야, 너도 진짜 너무 속상했지. 너도 많이 힘들었지? 놀랬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한테 벌어진 일들을 있는 그대로 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과장하죠. 미래까지 파국화시키죠. 이러면 이것도 안 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의 고리를 딱 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연습 필요하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보편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때 자기자비의 태도를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요, 연결감이 진짜 중요하죠. 내가 똑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어쩌면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방식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연결이 있대요. 첫 번째는 나하고 잘 지내는 거, 두 번째는 타인하고 잘 지내는 거, 세 번째는 이 세상, 이 삶과 잘 연결되는 거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보면요, 사람들은 두 번째 연결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요, 이건 두 번째 순서였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나를 좀 알고 나한테 좀 친절한 태도도 취하고 나를 믿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거치시면 그 두 번째 연결감이 오히려 수월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10분 나를 보고 돌보는 시간을 갖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